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요, 이 소름 돋는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귀신이라도 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 궁금해. 네, 밤 12시가 다 될 무렵입니다. 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인데요. 근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이 도로 한가운데 한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건데요. 오 마이 갓. 이 혹시라도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되던 그 순간에 여성이 손을 슬쩍 듭니다. 곧 나오는데 저렇게 손을 들면서 이리 와보라면서 성질까지 하고 또 성질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술을 먹고 누워 있는 것을 보였다는 운전자는요, 이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자리를 좀 피해 나갔다. 아이고, 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던 이 아찔한 당당하게. 여름의 순간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한 거잖아요. 제가 저 장면 봤다면 너무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요가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이게 아마 누워있던 여인도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 운전자 사고 났으면 이 운전자 운명은 이게 어떻게 되는 그럼? 거예요? 말이야. 이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운전자가 속도를 안 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이때 속도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놀랬고 더군다나 이 시간에 만약에 빨리 달렸다 전혀 보지 못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일 피해자나 또 운전자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면 네. 좀 아찔해요. 맞습니다. 이 해당 도로는요, 제한 속도가 50km였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여기가 약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어서 밤에는 뭐 70km 이상 달리는 차들도 많은 곳이라고 그럼. 하는데요. 네. 평소에 그래도 안전 운전을 하던 이 운전자가 한 40km 정도 수준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서 다행이네요. 사람을 보고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요, 만약 내가 이 전방 주시를 못했거나 과속으로 지나쳤다면 내가 정말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요. 이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는 너무 놀란 마음에 112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는데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아마 신고를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멈추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자는? 실제로 저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운전자 과실을 한 60%는 인정을 해요. 아이고. 보행자 과실은 40%.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야에 비가 아주 그냥 많이 내리고 있는 심야에 네. 그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있었는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누워 있었어요. 몰라. 술에 만취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20% 인정된 그런 어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과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이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기 가능성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전방주시 의무를 잘하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득이하게 사고를 냈다. 네.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반드시 내려서 일단 피해자를 빨리 구조하셔야 됩니다. 네. 구조하지 않고 그냥 뭐가 물컹한 느낌인데 그냥 가면 뺑소니가 돼요. 네. 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상한 느낌이 있다 내려서 확인하시고 구조 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도 뭐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란 생각을 잘 안 그거 하고 생각해요. 사실 뭐 옷차림이 뭐 검정 옷이든 흰 옷이든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운전자가 100%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니까 참 이 부분 굉장히 아찔한 사고로 느껴져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럼요. 많이 도로에, 더웠나 봐요. 도로에 대자로 누워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자,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다음을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합의도 외상이 되나요?입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값을 나중에 치르는 걸 외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사고가 난 뒤에 이 합의도 외상으로 했다가 크게 후회를 했던 운전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갑자기 저렇게 뭐야? 차가 들어왔어. 180도 왜 저랬지? 회전하면서 그대로 그러게. 운전자가 차를 아유. 빨리 받았습니다. 속도냈나 너무 급하게 좌회전했고. 예, 좌회전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 앞부분이 훼손이 좀 됐고요. 이 운전자의 목뼈가 삐어서 전치 이주 진단의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보니까 사거리인데 저 사거리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한 문제될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운전자가 좀 빠르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확 돈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상대 운전자는 신호 대기하고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네. 돌들이
쳐버렸잖아요. 날벼락이죠. 사고 처리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 상대방에게 이 운전자 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합의금 4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정을 좀 얘기해서 합의금을 그러면 그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고 아하.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고를 낸 차주가 뭐 돈도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보니까 이 운전자는 좀 괘씸하고 서깃하죠? 억울한 마음이 좀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리꾼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구두로 했나 보다. 뭐 내가 합의금 40만 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외상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상 합의다. 네. 예. 근데 일단 이런 합의가 끝나자마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네.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4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이걸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 안 준다고 하면 민사소송해야 되는데 40만 원 때문에 비용 들여서 소송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 없이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계약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봐서 파기를 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상합의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요. 정말 이 이상하네요. 외상합의 이거 지키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주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상합의 절대 하지 마시고 합의금 들어와야지 합의서나 처벌 불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서 사정을 하니까 그쵸. 그냥 상황을 편의를 봐준 봐준 거죠. 건데요. 네. 법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 경찰 불렀어야 되네. 그죠? 네.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우산으로 풀스윙입니다. 우산으로. 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던 운전자가 우산으로 풀스윙을 날렸다고 운전자에게 이 한 남성이 풀스윙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는 일명식도 없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멀리 남성이 한 명이 걸어오는데요. 이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줍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지키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뭐야? 남성인데요. 남성이 던질 것 점점 같은데. 다가오더니 우산을 펼쳐서 써야지. 이렇게, 쫓아오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왜 저래? 쫓아옵니다. 저런 식으로. 취한 거야, 뭐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냅다 야구 방망이처럼 저렇게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 무슨 영문인지 이 후진하는 차량을 계속 쫓아오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당황해서 저를 쫓아옵니다. 당황해서 이 서둘러 피한 운전자는 다행히 남성을 따돌리고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지? 이 우산 여러 개를 막 던졌나? 네, 아니 주차장에 마주친 이 지인이요. 왜 차에 우산을 꽂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꽂혔구나. 합니다. 네, 아까 던졌던 우산이 이 차 그릴 앞에 그대로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가지러 오던 거였나 그런 게? 그래서 가지려고 네. 하니까 후진하니까 우산 내놔 이랬던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영화 부산행 좀비 영화 같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산이 꽂혀 있었던 건데 운전자는 그 장면에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요즘에 워낙에 흉흉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런 일 겪으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도 처음에 이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술을 먹었거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뭐 경적도 안 울리고 멈춰서 있었던 건데 이 남자가 쫓아오면서 이 풀스윙을 날리니까 순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차가 좀 손상될까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괜한 사고로 이어질까 봐 참고 자리를 피했던 건데요. 나중에 이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이 차에 흠집이나 부서진 곳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운전자분이 대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화난다고 내리면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또 커지거든요. 이거 잘하신 거 맞죠? 저도 비슷한 상황 겪은 적이 있었는데 휴객이 막 창문 두드리면서 빨리 내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리고 계속 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더라고요. 자, 근데 너무 만약에 화가 났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가 나서 나도 내려서 저 사람이 근데 나를 먼저 때렸다. 나도 저 사람을 때렸다. 이게 정당 방위가 될까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쌍방 될 것 같아. 미국은 정당방위 되거든요. 미국은 강도가 들어와서 뭐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이런 게 정당방위 넓게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심지어는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를 이제 빨래방망이로 내려쳤는데 강도가 내사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어요.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협해서 나를 죽일 정도일 때 내가 이제 상대방의 팔을 제압하는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폭행을 하면 그거는 이제 쌍방 폭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법이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 됐건 상대방의 시비를 걸면은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떤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절대로 같이 그냥 이렇게 폭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가해자 편 아니죠? 피해자 편이 맞죠? 이건 정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 피해자 편 맞는 거죠?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30년 동안 이제 남편한테 맞고 산 아내가 있었잖아요. 네. 남편이 때리려고 해서 아내가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 그것도 쌍방폭행으로 이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